안녕하세요. 2차 경기도 2차 임용시험 대비 특별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경기 맞춤형 2차에 대해서 오늘부터 3일간 9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의 순서는 경기도만이 집단 토의를 특별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만의 집단 토의,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을 포함해서 하고요. 또 경기도만의 특별한 게 수업 나눔이잖아요. 이 수업 나눔과 수업 실현을 포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자기 성장 소개서를 쓰라 하는데, 그것을 쓰는 방법, 또 어떻게 쓰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 교육 정책에서 주요 교육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강의 자료를 지난주 내내 만들었는데 9시간에 하기에는 양이 워낙 방대해서 어떻게 잘 조화를 해야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우선 문항 분석을 해야죠. 경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내나, 어떤 방향으로 내나라는 문항 분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심코 볼 수는 있지만, 여기 영웅이란 과연 무엇인가? 영웅의 가치, 우리가 인생관으로서 영웅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학생 배움이라는 무엇인가? 배움 중심의 교육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교사 역할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생활에 연결된, 즉 삶과 연결된 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학생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배움 해서 연결을 해보면 결국에는 인생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살아가는 가치 기준을 무엇로 두고 싶은지, 즉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건지, 또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지,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인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라고 교육 철학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관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구나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수업 실현 조건을 보면 토의 토론, 그다음에 학급 내에서 수업에 소외되는 사람, 프로젝트 학습, 배움 중심의 교육, 실생활과 연계된 배움, 이걸로 봐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 물론 수업 실현의 핵심 조건은 수업 나눔에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조건이 딱 나오면 수업 실현에 구상 40분 되잖아요. 구상할 때 구상 20분이든가 25분. 그러니까 구상할 때도 이 기법을 쓰면서 이걸 수업 나눔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토의 토론 나오면 토의 토론 그대로 나오고, 소외된 사람이 나오면 소외된 사람이 그대로 나오고, 프로젝트 학습이 나오니까 프로젝트 학습 그대로 나오고, 실생활과 연계, 실생활과 해서 이것과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수업 실현의 주관점은 수업 나눔의 질문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개가 조합될 수 있도록 미리 구상하고, 그것을 수업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아닌가를 묻는 문제로 나왔구나.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야 했다.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은 연결되어 있다. 그 핵심 조건에 대해서 물어본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 실현 조건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수업 나눔 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구상하는 게 세트적으로 대상을 생각하는 방법이다는 것을 우리가 경기 문항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본인이 어려웠던 방, 고민했던 점, 어려웠던 점, 보완점, 해결 방안, 아쉬웠던 점, 이런 걸 주로 세 번째는 물어본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은 결국에는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 반성격 성찰, 즉 자기의 수업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성찰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찰은 서울에서 반성격 성찰로 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업 나눔을 보니까 나는 수업 나눔만 보지 성찰은 볼 필요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서울에서 시험 보는 사람은 경기도에 시험을 많이 보고 경기도에 시험 보는 사람은 서울의 반성격 성찰도 다 읽어보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주교육청에서 보는 수업 장학 이쪽도 짧으니까 내 책을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의 핵심은 수업 실현의 핵심 조건을 말하고 두 번째 마지막에는 항상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배울 점 이렇게 나오니까 성찰하라는 소리다. 이 말을 자기를 스스로 성찰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틀이 일정하구나. 즉 처음에 인생관이 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 특수한 조건이 나오고 세 번째는 성찰하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틀을 그렇게 갖추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만들어 봤는데 이 틀은 결국에는 교육청 정책을 먼저 한번 꺼내서 읽어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교육은 배움 중심의 교육 속에서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는 경기경청의 비전, 지표, 교육 방향, 약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걸 말하느냐 할 때 별 상관없습니다. 경기교육정책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지 그게 어느 게 말이야 정답이에요. 물론 오늘의 주제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이 지표라는 건 굉장히 학생 중심이나 배움 중심 굉장히 어디에다 적용돼도 맞는 거고 혁신교육 어디다 적용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배움, 혁신, 학생 중심, 나눔, 이런 것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두는 이제 수업 쪽이면 배움 중심이란 말을 키워드로 해서 만들고 두 번째 대답에는 인생관, 교육관, 학생관, 지식관. 여러분 우리가 면접 시간에 배웠잖아요. 경기도에서 전체 시간에 그랬듯이 영웅의 정의가 이수진 장군이나 역사에 남은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자기 힘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인생관이잖아요. 내가 꼭 역사에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면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우리 아버님도 훌륭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앉아 계시면 다 아들, 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말을 들으면 참 인생과 똑바로 섰구나. 괜히 아주 신문지상에 있는 사람보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잘 됐어. 우리 아들, 딸도 저렇게 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인생관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하겠다, 학생을 어떻게 생겼다, 지식관을 여러분 다 알죠. 교육은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이라. 학생은 통제 대상하고 이래라 저래라 뭐란 게 아니라 믿어주면 언젠가는 신뢰의 대상이다. 지식관은 전수 배운 것을 애우는 게 아니라 재구성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심층 면접 시간에 배웠던 걸 이게 동원을 해야 돼요. 그런 식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난 수업실의 충족 주안점을 어떤 식으로 액션 러닝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순회지도 할 때 있고, 지금 수업실은 했던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을 어떻게 충족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뭔가 좀 부족했다. 순회지도 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라든지 아쉬운 점. 그래서 도전 과제, 내가 교사가 된다면 그걸 더 보완하고 오늘의 걸 깊이 반성하고 거울 삼아서 전문성 교사는 전문성이 최고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문학습 공동체나 동료 교사 선배한테 묻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연수도 많이 받고 뭐 할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서 훌륭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이야기하면 된다. 이게 전체적인 틀이니까 이 틀 속에 넣어서 준비하고 외워서 가로 속의 키워드만 바꾸고 나면 경기도 분석을 해보니까 되겠더라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틀은 내가 좀 각자 만들어야, 내가 만들면 내 거가 돼요. 내 몸에 익으니까 남이 만든 거 갖고 헐지 말고 이걸 남이 만든 걸 참고로 해서 내가 만들어 보면 좋은 수업 실현? 난 할 수 있어. 나 만능 틀도 있거든. 뭐 그거 해서 탁탁 집어넣으면 돼. 라고 떨리질 않고 자신 있게 나온다. 준비한 사람은요 떨리질 않아요.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떨려요. 준비한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할 건데 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만능 틀을 준비하면 좋겠다. 자, 심층 면접을 보니까 심층 면접도 역시 교사상을 묻고 교직관을 묻고 교육 철학을 물어봤다. 그 다음에 미래 학교를 물어봤다. 그래서 우리가 심층 면접 뭐 경기도 말고 다른 거 할 때도 그랬잖아요. 심층 면접을 할 때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나가 인생관을 교육관을 뭘 갖고 교사관 지식관, 이거 수업실이랑 비슷하네. 결국에는 내가 어떤 거에서 어떤 생각을 관점을 가지나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국 경기도도 다른 시도하고 특색이 있지만 형태와 형식은 다르지만 결국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미래관은 뭘까? 교육관은 뭔가? 이걸 적어서 좋은 명문을 만들어 놓는다. 나는 우연히도 젊은 날에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전봇대에 꿀벌은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꿀벌이 인생이 뭐고 막 한 게 아니라 그 지가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꿀벌을 보고 꿀벌은 슬퍼진다. 그걸 보고 맞아.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고민하고 뭐 할 게 아니라 움직여야자 하고 그 말이 나한테 영감을 주어서 아주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연히 아주 작은 말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나에게 도움을 줬던 것은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상담실 문을 두드려 가지고 알바 자리를 좋은 데를 구해 가지고 그러면 알바를 잘할 수 있어서 학교를 중단하지 않고 알바로 해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가 없었거든요. 상담실 노크를 못하고 몇 번 돌아섰다가 땅땅 때리고 들어가서 거기 써였어요.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 소리를 딱 듣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성공적인 행동을 해서 성공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관점이 필요하다, 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도 이렇게 나오고 면접에도 이렇게 나오고 집단 토의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 관점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막 애우기만 해갖고는 좋은 답안이 써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선생님 저 뒤에 자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기도 교육 정책에 관계된 게 많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경기 교육 정책 외워야 합니까? 물론 외운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됩니다. 외우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요새는 학교 공간 제공, 창의력이 생기려면 이 공간이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 경기도 교육 정책에 보면 항상 학교 공간이 요새 최근에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공간, 그다음에 전학공 이게 꼭 들어가거든. 전문학습 공동체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학생 문화 들어가요. 성장중심 평가 들어가요. 그래서 심층 면접에도 전부 경기 교육 정책을 플러스한 것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자, 학교 민주주의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학교 민주주의, 아침맞이, 아침에 교문 앞에 나가서 맞이하는 거. 그다음에 경기 교육 정책이 터놓고 나왔죠. 인턴 교사제, 그다음에 미래 학교, 일제교사 폐지. 자, 이런 걸 보니까 교육 정책을 직접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구나. 그래서 경기 교육 정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교육 정책을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 교육 정책에서 아주 가지 같은 작은 게 나온 게 아니라 먼저 비전, 방향, 경기의 약속, 경기의 교육 방향, 이 정도까지만 나오지 거기에 세밀하게 쌓은 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페이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말로 안 해두고, 말로 할 건 간단이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 세부 정책까지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어야 그걸 말을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것은 교육의 방향, 약속,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나오는 주요한 것들, 그것들만 보고 나머지는 이해하는 정도로 해보면 된다. 그래서 100페이지를 다 어떻게 외워요? 교육과정 하듯이 그냥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가로넣기 이런 거 안 나오잖아. 물어보질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잖아. 내가 떠오른 게 있으면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니까 그것까지는 필요 없이 이 방향을 알면 되겠구나. 그래서 경기 교육 정책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경기 교육이 이 성장 중심 평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장 중심 평가. 그래서 성장 중심 평가가 의외로 많이 나오니까 서울에서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과정평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성장 중심이라 하죠. 성장은 그 식물이나 동물의 이 클 때 몸도 크고 그 생각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전인적 몸과 체력과 지력과 정의적 영역이 함께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 해요. 근데 발달은 주로 뇌의 발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발달은 기술이나 뇌의 지식의 발달을 주로 하니까 서울에서는 성장이 중심이 되되 지식도 넣었지만 경기도에서는 성장을 강조한 거예요. 그 성장, 그러니까 전인적인 발달을 원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장이 왜 성장 발달? 몸과 체력과 지적 이게 함께 자연스러운 전인적인 발달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 중심 평가.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은 과정평가로 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장 중심 평가를 넣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민주주의가 굉장히 나와요. 학교 민주주의. 이번엔 논술 문제도 학교 민주주의예요.
교육청 주도하에 뭐 업무를 줄인다, 학교장 중심으로 줄인다,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써있잖아요. 학교에 대체 학교 민주주의가 제대로 됐냐 그 문제예요. 예, 학교 민주주의, 학교 민주주의. 그래서 학교 민주주의란 이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구나. 그러니까 이 경기도 교육감님은 진보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능률 위주보다 분배, 함께 뭐 이런 것을 더 중시 여기고 민주,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어떻게 잘 움직이냐가 아니라 집단지성, 교사들과 학생들의 집단지성이 들어가서 어떻게 잘 되냐,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민주주의 할 게 뭐 있어요? 학급을 운영할 때도 민주적으로, 환경 구성 때도 민주적으로, 수업할 때도 학습 문제를 물어봐서 하고, 학습 활동을 물어봐서 하고, 또 프로젝트 학습처럼 무엇을 할 것인지 각 조별로 달리해서 선택해서 하고,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 시작이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걸 참여, 협력, 선택 활동이라 하죠. 근데 그 소리가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서로 합해서 하는 게 협력이 민주주의잖아요. 또 선택,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 그런 게 민주주의 정신을 구체화시켜서 말하는 게 서울이고, 경기는 그냥 한꺼번에 말하는 게,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냥 간단히 민주주의, 참여, 선택, 협력 활동 요렇게 생각해서 넣어버리면 경기도 심사관은 학교 민주주의를 제대로 아는구나. 누구를 참여시켜? 학생을 참여시켜. 누구와 협력해? 학생을 하고 협력해. 학급 우리는 교사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게 학교 민주주의. 그래서 키워드가 학교 민주주의를 잘 봐야겠다. 세계 시민교육도 잘 봐야 돼요. 세계 시민교육이 탈북 북한에서 이탈한 우리 국민을 말하고, 또 다문화,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사람까지 함께 살아가자가 세계 시민교육이에요. 세계 시민 너무 어려워요. 다문화, 북한 이탈 이런 거 생각하면 세계 시민교육 함께 살아가자는 거, 이건. 이게 민주 시민교육도 중요하고, 여기 학교 민주주의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세계 시민교육이 강조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문화가 워낙 많이 학생들이 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경기도 안산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분석을 해보면 보자. 우리는 교사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가 그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심층 면접에도 학습을 어떻게 하냐, 학생 문화, 생활, 그래도 학습을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것도 학교 민주주의도 생활지도입니다. 아침맞이 생활지도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층 면접 때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좋은 학습지도를 한 20개 정도 항상 글을 읽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 좋겠네? 막 해갖고 적고, 이렇게 허그를 하겠다, 아침맞이를 하겠다, 뭐기다, 이런 좋은 방법, 모든 규칙을 정하겠다, 뭐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적어놔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딱 나오면 그걸 팍 집어넣어야 시원한 답변을 하지, 그때서 문제 보고서 눈을 껌먹껌먹 생각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심층 면접 전반적으로 할 때 그걸 미리 체크해 놓으라 했잖아요. 혹시 어려우면 스터디끼리 해놨다가 20개 서로 비교해보고 더 마음에 든 거 있으면 갖고 오고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거 한번 생각 안 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활지도, 학습지도 문제가 많이 나오나. 그래서 경기교육 정책, 그 다음에 인생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생활지도, 학습지도, 또 성장중심, 그중에 또 성장중심 평가가 많이 나왔고 학교 민주주의가 많았다. 이게 지금 총괄로 분석이 되니까
아, 이쪽으로 파야 되겠다. 작년에 나왔다 해서 올해 안 나올 게 아니라 큰 범주는 같다. 이쪽으로 하다 보면 70 내지 80%는 예, 맞다. 20%는 어쩌라고요? 새로운 거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재구성해야지. 20%는 80%만 내가 알고 있는 게 나오면 마음이 아주 포근해요. 나머지 처음부터 하나도 모르는 게 나오면 걱정이 되어서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알고 이건 알고 근데 이거 열심히 생각하면 금방 생각나요. 그러니까 나도 한 70 내지 80%는 사전에 공부해오는 게 나오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나머지 20%는 금방 해요. 근데 전혀 모를 것 같은 것이 쫙 나와버리면 불안해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공부해 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하면 경기 교육 정책 4.16 그 교육 체제를 공부한다고 막 내 카페에 써졌는데 배움 중심의 수업도 1.0, 2.0, 3.0이 있거든요. 뭘 공부해야 할까? 3.0을 해야 돼요. 물론 1.0이 잘 만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3.0, 배움 중심의 교육 3.0 찾아보고 또 아직 안 나왔지만 이번 주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주요 업무 계획 2020을 찾아본 게 좋죠. 근데 없으면 2019로 갖고 우선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주요한 것만 보면 돼요. 왜? 아주 작은 것까지 교사가 아는 게 아니라 지표, 비전, 방향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큰 것을 알니까 그렇게. 근데 여기에 큰 줄기가 성장 중심 평가, 학교 민주주의, 그다음에 관점, 생활지도, 학습 지도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겠다고 정리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를 하자. 나한테 이렇게 딱딱 분리해서 준 파일들이 많이 있어요. 경기 보고 오신 분들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파일들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데도 한참 걸려서 정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자기가 정리해 보는 것이지 가르친다고 꼭 잘난 건 아니에요. 내가 가르친 건 이렇게 전략적인 측면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숙달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뭐 어떻게 경기도 안다고 경기도에 대한 특별한 걸 합니까? 하지만 사실 평가원에서 국립교육평가원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연구사를 할 때 많은 출제를 해봤고 그래서 임용 출제 담당 또 채점을 많이 해봤고 또 임용 관련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을 해보고 초등 인사 담당 장학관을 했는데 주로 사실은 여러분이 보는 집단 토의가 장학사들을 볼 때 집단 토의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장학사들한테 집단 토의를 10년 이상 지도를 했기 때문에 나처럼 실무 경험이 집단 토의가 있고 채점 기준표를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이 실제로 강의한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내 책에 써져 있는 것을 이렇게 응용해서 말하는 거지 나처럼 직접 지도하고 채점 주고 문제 내고 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특히 집단 토의에 대한 강의는 한국교총이라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나는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책에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내 강의를 듣고 그거구나 생각하고 책을 보면 훨씬 빨리 봐지고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거지 하이패스 교재를 안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은 큰 길을 안내해 주는 거고 골목골목 살펴보면 책을 봐야 됩니다. 근데 골목 한 번 봤다고 안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친구들 연습해야죠. 1단계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2단계 책을 살펴보고 그 책을 살펴보면서 또 스터디에서 공부해야 1등을 하지. 뭐 보통 전화 오고 뭐 오면 교수님 강의 듣고 뭐 합격했어요. 99점 맞았어요. 98점 맞았어요. 이런 게 많이 오는데 내 덕은 30%밖에 안 되고 본인들이 60%를 열심히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말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나 이 강의했다고 전부 다 90점 이상 맞는다. 못합니다. 본인이 교재 다시 읽고 또 연습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다른 교육청은 심층 면접뿐인데 집단 토의가 들어가서 20점이 들어간다. 다른 데는 수업 실현뿐인데 수업 나눔이 들어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서 영어는 비교적 적죠. 그래서 주로 집단 토의와 수업 나눔을 중심적으로 말하고 수업 실험과 심층 면접도 간단히 말하는 강의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흔히 가장 중요한 게 토론이냐 토의냐입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정해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토의는 우리 내가 교직론술 강의할 때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합리적인 교육적 해결 방안을 한다 했잖아요. 즉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같이 의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토의를 토론으로 알고 내가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든지 그렇게 하면 비능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토론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 감점이 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찍히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그래서 토론이 아닌 토의다. 그래서 상대편이 그런 말을 하면 그걸 직시하는 게 아니라 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여기서 집단토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토론이 아니라 토의다. 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같이 6명이 되면. 이번에도 채점 갔다 온 사람들 말 들으니까 교직 논술에 서론도 안 쓰고 결론도 안 쓴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서론도 결론도 안 쓰고 본론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1100자도 못 채우고 1000자 정도에서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었대요. 물론 그런 사람은 공부를 정말 안 했대요. 그래서 정말 가락을 주고 싶어서 죽겠는데 차마 인생이 불쌍해서 가락을 못 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스트레스 받대요. 가락을 안 주느라고. 그 정도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냥 토론인 줄 알고 자기를 막 비판해요, 토론 사람들. 그때 나도 성질에 못 이겨서 나도 그 사람 비판하면 그 조는 다 떨어져요. 근데 내가 속해 있는 조가 야, 둘이 싸움이 붙었어. 나는 안 싸웠으니까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 싸움을 진정시켜야지. 그래 진짜 자기 지도력이지. 싸움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장학사들 시험 받아요. 집단 토의하면 싸우고 복도까지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엉망 떨어져요. 그죠? 한꺼번에 떨어져요. 나는 안 싸웠으니까 안 되죠. 어떻게 기술이 있어서 둘이 감정이 상한 사람도 잘 잠재우는 능력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그잖아요? 둘이 싸웠다. 나머지 4명은 구경만 했다. 그러면 아무도 리더가 없잖아요. 그 도저히 그러니까 다 떨어져요. 물론 최하점은 싸운 사람 2명이죠. 싸움이 토론이잖아요. 맞고 틀리고 찬반. 이거 아니야. 토의다. 이 정신을 집단 토의할 때 가장 가운데 깔아야 된다. 그러면 싸움이 아니라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렵게 집단 토의를 도입한 이유는 42분이면요. 이거 하려면 엄청 힘이 들어요. 더구나 경기도 막 많이도 뽑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알고 모르고라는 지적 영역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이것이 모양을 보고 싶다. 그래서 집단 토의. 경기도 발표문이에요.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발표했어.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 토의할 때 작년에도 우리가 녹화할 때도 계속
이렇게 적어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전국을 찌르는 말을 하고 정확한 핵심 키워드를 말하고 핵심 키워드 적죠. 그게 아니에요. 함께 어울려서 싸움이 아니라고 화합이 되어서 좋은 안건이 막 올라가는 사람이 점수지. 그래서 막 메모하고 자기 밑에 것만 보고 이런 사람 개인적인 능력은 이미 어디서 테스트했어요? 심층 면접이나 1차에서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은 함께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아까 토의라 토론이 아니라 이걸 보고 싶어서 했다고 경기도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도 역시 집단 토의 채점 기준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전혀 다르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있을 때 채점관을 이렇게 어떤가 하고 쳐다보면 바로 감점이에요. 친구끼리 있어. 친구하고 지금 동료끼리 집단 토의 하고 있는데 점수 주는 사람한테 뭘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뭐에 집중해야 하냐? 공동체 의식에 집중해서 우리 조끼리 막 잘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집단 토의는 정말 지적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평가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누구 중심으로? 채점관 중심으로. 심층면접만 해도 채점관을 보라 했잖아요. 이거 안 봅니다. 누구를? 동료를 봐야 돼요. 시선부터가. 그런데 나도 몰래 무심코 보면 점수 따려고 쟤는 윗사람만 쳐다보는 그런 성격으로 파악해버려요. 그래서 감점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친구끼리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윗사람한테 잘 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윗사람한테 잘 지내는 건 꼭 좋은 인성은 아니잖아요. 윗사람한테 말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관심이 윗사람한테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도함하면서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가 아니다. 근데 말을 잘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물론 공동체 의식도 있고 말도 잘하면 더 좋겠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 해법. 우리가 다 같이 좋은 의견이 달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 의견이 틀렸다 뭐다 이런 바로 감점이에요. 내가 선생님 의견은 좀 이상해요. 또 그것은 알맞지 않아요 하면 상대가 어떨까? 기분 나쁘죠? 그럼 상대는 나한테 공격할까 말까? 그 싸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 그렇군요. 그게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해야 돼요. 경청, 공감. 그렇군요. 3번 선생님 말씀에 대찬성입니다. 멋진 아이디어였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머리에 탁 깨쳐서 남을 칭찬해줄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괜히 내가 너무 남을 칭찬하면 그의 점수가 막 올라가고 난 떨어질까 봐서 근데 칭찬해줘서 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적 경청, 협업 능력, 함께가 내가 칭찬해주면 상대도 분명히 나를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집단 토의는 뭘 잘 아느냐를 뽐내는 게 아니고 함께 어울리는 능력을 보는구나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습관이 경쟁 속에 살았잖아요. 이 임용시험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사실 뭐 말로는 막 협조고 뭐라 하지만 임용시험이 경쟁이지 뭐예요. 점수 딱 잘라고 이 경쟁 속에 살던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나도 몰래 이렇게 습관이. 이번에도 교직 논술도 땡 쳐도 연필 들고 있다고 신고하고 뭐하고 막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너가 떨어지면 내가 붙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쟁 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자, 그래서 경기할 때 처음에 기조 발언으로 순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조 발언 때 한다. 그 다음에 자율 토의를 이제 한다. 마지막에 정리 발언 한다. 자, 여기에서는 막 여러 명이 이야기하니까 특별히 이 튄 사람이나 특별히 막 나쁜 사람이나 발견되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는 딱 한 사람씩 1분씩 발표하니까 한 사람당 이게 팀 점수가 보통 작용되고 이게 개인 점수가 작용돼요. 이것도 딱 매 시간이 딱 1분 주어졌잖아요.
이때 1분, 1분, 2분이잖아요. 나만의 시간. 이때는 남이 침범하지 못하는데 이게 개인 점수에 반영되고 이게 팀 점수. 팀 점수 자체가 높으면 나 꼴등 나도 상당히 유리하죠. 팀 점수고 개인 점수. 그래서 마지막에 개인별 이게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점수를 주는 데는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할 때 점수 줄 거 아니에요. 개인별 점수. 이때 주니까 이때 잘해야 되죠. 첫 번째 인상,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이때 내 인상을 잘 하고 잘 서로 화합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장기를 딱 보이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조발언 1분. 자율통일은 수험생이 주도한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 다음에 연속 발언하지 말고 2분 이내로만 한다. 1분 정도, 1분 발언한 게 꽤 길어요. 2분 연속 발언 금지. 한 번도 말하지 내가 계속 말고 참 생각났는데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6명 하고 있는데 참 또 생각났는데요. 참 또 생각났는데 남이 발언 기회를 뺏는 사람. 그럼 어떻게 했어? 점수 꼴등이요. 자기는 자랑 삼아서 창의력이 있다고 막 생각을 하는데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기조 발언에서 물론 잘릴 수도 있지만 장학사 시험 문제 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혼자 길게 이야기해요. 자르기 곤란하잖아요. 뒷사람은 점수를 자기 생각이 오는데 자기 차례 가서 말 한마디 못 끝났어요. 뒷사람은 좋은 점수 받고요. 앞에서 혼자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떨어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길게 이야기하면 또 점수가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배려했느냐, 내가 길게 내 이야기를 했느냐, 남을 배려하면서 내 시간을 줄였느냐도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3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재봐가지고 그런 사람도 배려해요. 상대를.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 근데 말하지 않으면 존중한다 하지만 존중은 받지만은 점수는 낮죠.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보통 6명이 같이 하는데 또 짝홀 뭐 아는 사람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도 운영해요. 총 42분에 운영하고 기조발은 1분씩 6분, 정리발은 1분씩 6분, 이건 4분 30초씩 27분. 네, 27분이 생각보다는 깁니다. 충분히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 절차. 우선 대기실에서 먼저 모여 있다가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끄고 유의사항 전달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심층 면접에 규정하고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자, 고사장 시스템에는 대기실에 있고 구상실에 딱 들어갈 때 이 구상실은 대기실에서 2조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6명은 이쪽에 벽 보고 하고 한 교실에서 주제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그런데 책장이 떨어져 있으니까 컨닝은 안 되는 거고 내가 그 문제를 받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다. 자, 구상실에서는 상호 의견 교환은 안 됩니다. 메모는 가능합니다. 필기구는 가지고 이제 평가실로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딱 들어가면요, 의자가 있는데 평가관이 앉아 있는데 이와 같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로 쳐다보게 하는 책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너무 떨어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모아져 가까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놓냐면 2017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A편, B편이란 입장이 보여요.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또는 이런 것들이 서로 아무래도 다투게 되죠. 뭐 외국 사람이거든. 우리나라 애인끼리 왜 앞에 서로 마주 보는지 모르겠다. 그건 싸움의 자세인데 보통 옆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해서 도란도란 그런 거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다 둘이 들어오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들어와도 이렇게 앉아 있다. 그것은 서로 대항하는 것이 많이 보인다 이러거든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옆에 속삭이면 서로 의지하고 좋은 상황이 된다 이런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앉혀요. 싸우라고. 근데 싸우는 환경에서도 즐겁게 잘 지내야지, 싸우라고 이렇게 앉혔는데 진짜 싸우면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놔두니까 이 평가관이 보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 표정도 보고 바디 랭귀지도 보면서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이렇게 앉히고 평가관이 앉아 있는 유형. 그래서 2018년에 이렇게 했는데 2019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2017에는 또 이렇게 됐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주도성이 이거예요. 책상에 이렇게 똑바로 놓였다. 똑바로 놓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우리가 서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기 좋게 이렇게 타원형 책상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 그러면 중요한 키포인트를 이야기해서 잘 흘러가도록 하는 거잖아. 그러면 협동성, 주도성의 점수가 딱 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 해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활처럼 휘어졌으면 서로 얼굴 쳐다보기가 편하잖아요. 이런 새로운 제안도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만약에 똑바로 있을 때 이런 활처럼 타원형으로 앉자 그런 제안을 하면 저희는 언제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도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책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생각하지 말고 협력하는 분위기, 싸움을 붙여도 서로 싸움을 붙지 않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든 게 좋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서 인사하고 놓고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는 것은 심층 면접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출입구에서 가볍게 목례하고 들어간 건 똑같아요. 들어가면서 줄줄이 들어가니까 살짝 하고 들어가요. 입장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탁 앉지 말고 저녁 경료 하고 같이 누군가 이렇게 해서 딱 인사를 정확히 함께 인사, 막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이 맨 먼저 들어가면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하고 딱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의자에 앉아. 의자에 앉자마자 누군가 선반적으로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고 친구들끼리 인사부터 하는 것도 중요한 점수예요. 처음에 앉으면 어색하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앉았으면 토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선취적인. 그러니까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크라 했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크를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실에서 감독관이 시작정이 울리면 스톱워치가 작동되니까 그때부터 기조 발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